경희야, 너 요즘 남편 거 잡아봤어? 뭐? 경희가 깜짝 놀라 제 쪽을 봤다. 야, 네가 그런 말을 다 하네? 왜 그렇게 놀라? 너희 오빠 요즘도 그거 애지중지하잖아. 뭐 골프채 말이야? 그럼 뭘로 들은 거야? 둘 다 잠시 멈췄다가 동시에 터져 웃었다. 사우나 안에 뜨거운 김 사이로 웃음이 퍼졌다. 야, 진짜 놀랍잖아. 놀라긴 솔직히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 요즘 남편이랑 말도 제대로 안 하는데, 누구나 겪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오늘은 온천에서 벌어진 두 부부의 솔직한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겨울비가 갓 그친 도로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차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창을 쓸었다. 앞 좌석의 민정 남편은 운전대만 바라보고 있었다. 뒷좌석엔 경혜 부부. 네 사람은 30년 넘게 함께 여행을 다닌 친구 사이였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쉬고 가자. 경희가 웃으며 말했다. 쉬긴 쉬자. 근데 지난번에도 쉬다 싸웠잖아. 민정이 받아치자 모두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웃음은 길지 않았다. 차 안에 금세 조용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예전엔 이런 여행만 와도 막 설렜었는데. 남편은 짧게 대꾸했다. 그랬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라디오에선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다만 표현을 잊을 뿐이다. 누군가 라디오를 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야, 경희야. 민정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너 요즘 남편 거 잡아봤어? 경희가 깜짝 놀라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아니, 내 남편이 제일 아끼는 골프채 말이야. 순간 차 안이 웃음바다가 됐다. 너 진짜 사람 놀래키는 재주 있다. 놀래긴 우리 나이엔 웃을 일이라도 만들어야지. 민정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 때 경희의 남편이 말했다. 요즘은 다들 조용하네. 예전엔 차 안에서도 시끄러웠는데. 민정의 남편이 맞장구 쳤다. 그땐 얘기할 게 많았지. 애들 얘기, 일 얘기 지금은 뭐. 경희가 창문을 열며 바람을 들이켰다. 이젠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이지 뭐. 그게 문제야. 민정이 작게 말했다. 서로 너무 알아버리니까 궁금한 게 없어.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엔진 소리와 바람만이 차 안을 채웠다. 저녁 무렵 온천 마을의 간판이 보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숙소 앞에서 그들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짐을 내렸다. 그 사이 민정의 속마음엔 한 줄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엔 정말 쉬러 온 게 맞을까? 온천탕 안은 안개처럼 뿌연 김으로 가득했다. 늦은 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민정과 경희만 벽 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 뜨겁다. 경희가 타월로 얼굴에 땀을 닦았다. 이럴 땐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좋다. 민정이 조용히 웃었다.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럼 넌 무슨 생각하는데? 민정은 잠시 입술을 적셨다. 그냥 예전 생각. 예전? 응. 우리가 진짜 여자로 살던 때 있잖아. 경희가 피식 웃었다. 야, 지금도 여자지. 말만 그렇지. 요즘 나한테 당신 예쁘다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어. 잠시 말이 끊겼다. 탕 위로 올라오는 수증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흐릿하게 갈랐다. 우리도 나이 먹었잖아.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서로 너무 익숙해서 그럴까? 경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남편 예전엔 하루도 안 쉬었어. 운동 얘기지? 당연하지. 뭐로 들은 거야?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이 터지고 나서도 한동안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근데 있잖아, 민정이 말했다. 운동도 쉬면 몸이 굳는다잖아. 사람 마음도 똑같은 거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다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경희가 민정을 바라봤다. 그게 말처럼 쉽냐? 쉬운 건 없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멀어지는 건 확실하잖아. 탕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일렁였다. 야, 우리. 경희가 말을 멈췄다.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 실험? 응. 오늘 밤에. 민정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실험? 경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건 일단 비밀. 그녀의 웃음은 가벼웠지만 그 속엔 어딘가 묘한 확신이 숨어 있었다. 온천여관의 식당. 커다란 창 너머로 김이 피어오르고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 식탁 위에는 노릇한 생선 구이와 따끈한 사케가 놓여 있었다. 이게 바로 여행의 맛이지. 민정의 남편이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었다. 밖에서 먹으면 별것 아닌 것도 맛있단 말이야. 경희의 남편이 맞장구를 쳤다. 집에서는 다들 입 닫고 TV만 보잖아요. 이럴 땐 얘기라도 하니까 살 것 같네. 두 남자가 웃자 아내들도 따라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빈 공간이 있었다. 잠시 후 경희가 사케잔을 채우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오늘 낮에 민정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 무슨 얘기? 민정의 남편이 물었다. 그냥 요즘 우리 나이에 대한 이야기랄까. 경희가 잔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말했다. 다들 몸은 쉬러 왔는데 사실 마음은 더 지쳐 있지 않아? 세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경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할까 해서. 제안? 민정이 되물었다.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려는 거야? 이상하긴. 그냥 실험 같은 거야. 경희가 술잔을 돌렸다. 오늘 밤에 우리 4명 다 문 닫지 말고 자자. 순간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문을 닫지 말고 자자고. 응. 그게 무슨 뜻이야? 경희는 살짝 웃었다. 별 뜻 없지. 각자 방은 따로지만 마음의 문이라도 열자는 거야. 남편들이 피식 웃었다. 그게 뭐야? 또 철학적인 소리 하네. 철학이면 어때?
이 나이에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민정이 술잔을 들었다. 좋아. 난 찬성이야. 그녀의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심이야? 응. 요즘 우리 대화도 없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서로 눈이라도 마주치겠어. 경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결정. 오늘 밤은 문을 열어두는 밤. 식당을 나서며 민정은 어딘가 낯선 떨림을 느꼈다. 문을 열어두는 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온천의 김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께로 모았다. 밤 11시. 온천 여관의 복도는 조용했다. 길게 늘어진 조명이 은은히 흔들리고 각 방의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정은 세면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김이 오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눈가의 잔주름, 축 처진 머리칼, 그리고 한동안 잊고 살던 표정 하나.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래, 뭐든 늦진 않았겠지. 타월로 머리를 감싸고 나서 침대 위에 앉았다. 남편은 이미 반쯤 누워 있었다. TV에서는 여행 예능의 자막이 흘렀지만 둘 다 화면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경희가 문 열어두래. 민정이 말을 꺼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응? 무슨 소리야? 그냥 마음이라도 열자는 거지. 잠시 침묵. 그리고 남편이 웃었다. 문은 열어도 말은 닫혀 있잖아. 그러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그건 오랜만의 접촉이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가 그 손을 살짝 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경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짧고 가벼운 웃음. 이상하게 그 웃음이 민정의 가슴을 울렸다. 저 사람들은 참 용감하다. 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잖아. 부부끼리도 친구끼리도. 남편은 민정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약간의 당혹,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어. 그랬지. 근데 이제는 서로 피곤해서 말도 아까운 거야.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좀 다르네. 그녀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깥에는 펜션 마당의 조명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바로 옆방의 불빛도 함께 깜빡였다. 경희네 방이네. 응. 문 열려 있는 것 같아. 그래. 남편은 창문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둘은 말없이 그 빛을 바라봤다. 그 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문을 연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봐. 민정이 낮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른 방의 웃음소리. 그 사이에서 민정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엔 온천의 수증기가 자욱했고 방 안엔 달빛이 은근하게 스며들었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숨소리가 낯설 만큼 잔잔했다. 문을 열어두자. 경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민정은 천천히 일어나 가디건을 걸쳤다. 문을 열자 복도에는 은은한 불빛과 함께 온천 특유의 습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반대편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경희야? 낮은 속삭임에 문 사이로 경희가 얼굴을 내밀었다. 잠이 안 와? 응, 너도. 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올래? 작은 응접실 한켠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차 두 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경이었다. 민정아. 응. 아까 웃겼지? 뭐가? 문 열어두자고 한 거. 민정이 미소를 지었다. 너는 진짜 그런 말 잘한다. 근데 말이야. 경희는 찻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게 그냥 농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 문을 열자. 응. 우리 인생도 마음도 너무 닫혀 있었던 것 같아.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남편이랑 말도 줄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근데 오늘은 달랐지? 응,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 무섭기도 했어. 근데 동시에 좀 따뜻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경희가 창밖을 바라봤다. 저기 봐. 눈이 오네. 유리창 밖엔 작고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불빛에 부딪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눈.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마음 한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도 아직 녹을 수 있을까? 민정의 말에 경희가 웃었다. 그럼. 얼음만 거치면 봄은 오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봤다. 그저 고요하게, 하지만 확실히 마음 한켠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희가 작게 중얼거렸다. 문을 닫는다고 마음까지 닫히는 건 아니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온천의 수증기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복도에서는 식당으로 향하는 발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어제 잘 잤어? 응, 아마도.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가 곧 비껴갔다. 말은 짧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라 있었다.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식당 안. 네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산등성이에 눈이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경희가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제 잠다들 잘 잤어요?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덕분에 여러 생각은 했네. 생각? 응. 문 닫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 경희의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다. 어제부터 문 얘기만 하네.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의미는 늘 사람 마음에 달렸죠. 경희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4명 같이 뭔가 해보면 어때요? 뭐를? 민정의 남편이 물었다. 이름하야 부부 리셋 프로젝트. 순간 모두의 젓가락이 멈췄다. 민정이 눈썹을 찡그렸다. 그게 또 뭐야? 예능 프로그램 이름 같네. 아니, 진짜 프로젝트야. 경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버린 게 문제잖아. 이젠 놀라지도 설레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는 실험을 해보자는 거야. 처음처럼이라. 민정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다만 마음을 조금만 열면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민정의 남편이 물었다. 경희가 커피를 내려놓았다. 오늘 저녁에 각자 첫 만남을 재현해 보는 거야.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첫 만남? 응.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면서 그때처럼 옷을 입고 말투도 바꿔보고 그날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지. 경희의 남편이 피식 웃었다. 그걸 왜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냐? 진지하니까. 우리끼리라도 안 하면 누가 해? 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면 이런 시도 나쁘진 않네. 남편이 놀란 듯 그녀를 봤다. 당신 진짜 할 거야? 응. 어제보다 덜 낯설고 더 좋을 것 같아. 경희가 손뼉을 쳤다. 좋아. 그럼 결정. 오늘 저녁은 첫날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식탁 위로 커피 향이 퍼졌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따뜻했다. 다만 그들 모두는 몰랐다. 그 리셋 프로젝트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 문을 진짜로 열게 만들 줄은. 저녁 7시. 펜션의 조명이 낮게 깔렸다. 식탁 위에는 와인 1병, 그리고 초가 2개. 4사람은 마치 연극을 앞둔 배우들처럼 어색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그럼 시작할까요? 경희가 잔을 들었다. 부부 리셋 프로젝트, 첫 번째 미션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기.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우리부터 할게요. 경희의 남편이 말했다. 20살 때 학교 앞 분식집이었죠. 맞아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떡볶이 하나 시키고 국물만 계속 떠먹었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럴 거면 그냥 국물만 시키세요. 모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사이에 둘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진지하게 맞닿았다. 경희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빛. 그건 추억의 웃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감정이었다. 그럼 우리 차례네. 민정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린 회사 야유회였지. 민정이 따라 일어섰다. 그때 당신이 먼저 말 걸었잖아. 아니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 와서 자리 있나요? 했어. 그건 술잔이 모자라서였잖아. 둘은 웃었다. 하지만 곧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때 기억나? 응. 당신이 웃을 때마다 바람이 불었어. 그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서. 그는 말을 멈췄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민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오래 듣고 싶던 말 같았다. 경희가 둘을 보며 조용히 잔을 기울였다. 봐요. 다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람 마음은 단지 기억을 꺼내면 다시 따뜻해지거든요. 민정이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 근데 그때랑 다른 건 우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리셋이 필요하죠. 경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추억놀이가 아니에요. 서로를 다시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민정의 남편이 눈썹을 찡그렸다. 모르는 사람? 그래요. 다음 미션은 낯선 대화예요. 모두의 시선이 경희에게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단호했다. 오늘 밤 각자 배우가 아닌 사람과 1시간 동안 이야기해요. 그냥 산책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순간 공기가 멈췄다. 와인잔의 표면에 비친 촛불이 흔들렸다. 민정이 조용히 물었다. 그게 진짜 괜찮을까? 경희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서로를 더 사랑하려면 일단 다시 낯설어져야 하니까. 그날 밤 펜션의 복도 끝에는 2개의 그림자가 마주섰다.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펜션 앞 온천길.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하얀 김이 입김처럼 흩어졌다. 민정은 2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경희의 남편이었다. 혼자 산책이에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오늘은 머리가 복잡하네요. 둘은 말없이 걸었다. 바닥에 자갈이 밟히는 소리만 들렸다. 민정 씨. 네. 그 리셋 프로젝트 진짜로 효과가 있을까요?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벌써 후회돼요? 아니요. 그냥 제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어서요. 민정이 잠시 웃었다. 그런 모습 보기 좋은데요. 좋은 건가요? 가끔은 두렵기도 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아서. 민정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의 눈을 잠시 바라봤다. 모른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요. 모를 때는 설렘이 있으니까요. 둘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다.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경희의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 기억할게요. 한편 펜션 뒷마당. 경희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옆으로 민정의 남편이 다가왔다. 여기 있었어요? 네. 별 보려고요. 별. 이 근처는 불빛이 적어서 잘 보여요. 민정의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오늘 이상하네요. 뭐가요? 당신이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요? 별 얘기요. 예전엔 늘 현실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경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은 현실 말고 감정 얘기나 해볼까요? 감정이라. 요즘 아내랑 잘 지내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같이 있는데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건 서로 노력 안 해서 그래요. 노력? 네. 사람 마음은 잡아두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잠시 그의 눈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금기와 공감이 동시에 있었다. 경희 씨. 네. 당신 말 무섭네요. 왜요? 정확해서요. 그날 밤 펜션의 두 방에서 다른 온기가 흘러나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군가는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다. 다음 날 아침 펜션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김이 자욱한 온천탕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흩어졌다.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물 끓는 소리가 잔잔히 섞였다. 민정은 마당 쪽으로 나와 있었다. 잔디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김이 조금 묻어 있었다. 경희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다. 잠은 좀 잤어요? 아니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서요. 나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았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어제 그 산책.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았어요? 민정이 살짝 웃었다. 그냥 대화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래 남네요. 대화가요? 응.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반응이요. 나는 왜 그렇게 떨렸을까? 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리셋의 효과예요. 리셋의 효과? 우린 그동안 너무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설렘이 사라졌던 거고. 근데 민정이 커피를 내려다봤다. 이 설렘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경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죠. 리셋은 시작일 뿐이니까. 그때 식당 쪽에서 두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희의 남편이 민정의 남편 어깨를 치며 말했다. 어제 얘기 덕분에 아내랑 오랜만에 진짜 대화했어요. 나도요. 참 이상하죠? 별말 아니었는데 괜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요. 결국 중요한 건 대화네요. 둘은 나란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밖에서는 두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경희가 말했다. 민정이 웃었다. 좋아요. 오늘은 리셋 기념이니까. 네 사람이 나란히 섰다. 누구도 특별히 포즈를 취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의 네 사람은 마치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 안엔 욕망도 후회도 그리고 묘한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다. 펜션을 떠나는 길. 민정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도로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리셋이라. 결국 바꾼 건 남편이 아니라 나였던 것 같네. 그녀 옆에서 남편이 물었다.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좋은 여행이었다고. 그럼 다음엔 여수 어때요? 민정이 웃었다. 좋아요. 근데 그땐, 응.
문 꼭 닫고 자요. 남편이 피식 웃었다. 이제 다들 차례인가 보네. 차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네 사람의 리셋된 마음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